안녕하십니까? 누구나 환자다 안기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완전연보 시리즈 5번째 의료사고 10대 대응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의료사고, 의료소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문구가 백전백패, 계란으로 파헤치기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의료소송은 성소하기 힘들다는 이런 의미로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이 초기 대응을 잘 하면,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유족이 직접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료소송 승소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내가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이 변호사나 아니면 이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증거도 찾아내고 또 증인도 만나고 이렇게 해줄 걸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다 패소하고 난 뒤에 큰 경제적 손실이나 아니면 그 마음의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주인공, 그 변호사가 그 발품 팔면서 열심히 이 증거를 찾고 또 정의를 만나면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그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변호사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환자, 그러니까 의료사고 피해자의 그 진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피해자가 준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증인을 찾아주고 증거를 확보해주는 일은 하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건 할 수 있겠죠.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누구누구의 좀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좀 녹음을 좀 해달라.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증인은 당사자,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어쩌면 처음 초기 대응만 잘했었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을 못해서 결국 나중에 그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아서, 제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10가지 대응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도 참고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쩌면 좀 단순할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을 찍고 오늘 10개 다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10가지 하나하나마다 다 영상을 찍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부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아니면 CCTV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을 때는 또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영상을 좀 제작할 계획이니까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라고 피해자나 가족이, 유족이 좀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이제 해야 될 10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의무기록지 사본을 발급받는 겁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병원에 의무과에 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료받은 의무기록지 전부 다 복사해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하나당 이제 뭐 비용이 한 장당 100원일 수도 있고 뭐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발급받을 때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내가 치료받은 거 전부 다 발급받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문서만 받지 말고 CT, MRI 같은 영상 자료도 많이 있거든요. CD에 담아주는데, 그래서 문서로 된 의무기록지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된 의무기록지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조작의 가능성, 허위 기재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의무기록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의 성패는 이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에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에 뭐 허위 기재한다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겁니다. 최근에 CCTV 설치가 워낙 많이 돼 있어서 뭐 진료실이나 그다음에 수술실, 응급실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만약에 저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병원에 가서 CCTV를 달라고 복사해서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정적으로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거라면 더더욱도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긴 주겠지만 내일 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삭제하든지 아예 이 중요한 이 부분은 그 부분만 또 삭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의무기록지는 조작의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CCTV는 조작을 쉽게 전문가들이 판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조작을 하지 못하고 아예 삭제하든지 아예 전체를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일부분만 삭제하면 결과적으로 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재판부에서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CTV 확보가 중요한데 문제는 CCTV 의무기록지 같은 경우는 발급을 반드시 해줘야 될 법적 근거가 있지만 CCTV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안 주면 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CCTV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해서 이 경찰이 이 병원에다가 CCTV를 임의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든지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사실 그 압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형사 고소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민사 소송을 최대한 빨리 제기해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하게 되면 그 증거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CCTV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 놓치는 경우가 뭐냐면 사실관계, 그러니까 의료사고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의료사고 피해자나 아니면 그 가족이나 유족이 본 거, 그리고 의심되는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한 그 사실관계 정리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건 경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관계 정리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관계 정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거든요.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생생할 때,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힘들지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힘든 작업이지만 그래도 그 기억을 떠올려서 자세하게 그리고 좀 의심되는 건 다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기록할 때는 그냥 기록하십시오. 그냥 어떤 형식에 갖추지 말고 가급적 날짜와 시간대별로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잖아요. 발급받으면 그 내용 중에서 뭐 정확한 날짜나 시간 또 사람의 뭐 이름 뭐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은 좀 맞게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 사실관계 정리서가 좀 깔끔하게 다듬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은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사실관계 정리서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급적 빨리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소송이 결국 재판이잖아. 판사가 판결은 이 정언이나 증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례 치르고 하다 보니까 쉽게 이런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상황을 본 사람의 증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거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증언 예를 들면 의사나 간호사나 같이 병실에 있던 환자나 환자 그 보호자들이 재판이 연루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시든지 부탁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사실관계를 정리해주는 이제 이런 문서를 받아도 좋고 아니면 녹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녹음이 불법이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당사자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3자, 뭐 의사하고 뭐 보호자하고
다른 보호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몰래 녹음한다. 이건 당연히 불법이죠. 이거는 나중에 이 법원에 제출해도 민사에서는 참작은 하지만 형사에서는 이 증거는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해서 아예 증거로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3자 녹음을 하면 안 되고요. 당사자 녹음은 해도 되기 때문에 뭐 녹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녹음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5번째는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사망했을 경우 부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 부모에게서 받은 시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제 훼손하면 뭐 불효자다라는 이제 이 전통적 유교 문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자가 오랫동안 투병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죽어서도 그 몸에 칼을 댄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선뜻 이제 부검을 하지 못하는데 부검해야 됩니다. 저는 사망 사건이라고 하고 그게 의료사고 열심히 되는 경우에는 저는 부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는 방법은 부검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물론 부검 결과가 환자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 의료사고를 당했잖아요. 당했으니까 이제 병원에 치료받는데 병원에서는 가급적 그 의료사고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의 치료, 환자가 사망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리하게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이후의 치료 상황을 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해코지일도 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문제 제기를 치료받는 중에 한다라고 하면 병원을 옮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 옮기는 거는 너무 쉽게 옮기면 안 되고요. 내가 여기서 도저히 이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불신이 쌓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병원을 옮겨서 치료받는 게 좋고요. 한 가지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옮긴 병원에 제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옮겼다고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치료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미 의료사고는 발생했고 발생하고 난 뒤에 치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옮긴 병원에 가서 다 검사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의료사고를 당한 병원에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옮긴 병원에서 잘 치료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난 병원에는 계속 이제 뭐 문제 제기 법정 다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쉬운 게 뭐냐면 이제 의료사고를 당한 이제 피해자나 아니면 가족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설명을 해달라 해도 설명도 잘 안 해주고 의사 선생님도 잘 안 만나주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진료실에까지 소위 쳐들어가서 멱살 잡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그 다음에 뭐 업무방해죄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형사고소 당해가지고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사고 당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아내를 잃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그 진실 규명도 쉽지가 않은데 반대로 또 형사고소를 당해가지고 이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상처가 크고 이 분노가 크겠어요. 절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간혹 병원 앞에서 간혹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절대 의사 이름이라든지 병원의 상호를 피켓이나 현수막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명예훼손이고 그리고 업무방해가 성립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유죄로 벌금형이 나오면 진짜 전과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회 신고하고 그리고 병원 앞에서 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집회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병원에 어떤 의사에게서 의료사고 당했다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꼭 그 병원의 이름과 그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꼭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전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감정의 악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불이익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이 분노함 때문에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손해배상을 받는 거지만 형사는요 감옥에 넣는 겁니다.
물론 벌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형사 사건은 굉장히 엄격한 증거 조사를 하고 정은 증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 유죄가 잘 안 나옵니다. 그 경사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대부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기소가 잘 안 되고요.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 과정 중에 이 병원이나 의사는 돈도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아마 기소가 된 기소율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형사 이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그 비율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의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했다가 불기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패소하게 되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민사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민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사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고 그 승소의 비율 예를 들어 50% 좀 넘는다라고 하면 형사 그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되고 재판에서 그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너무 이렇게 급하게 준비 없이 하면 안 되고요. 형사 고소를 하시면요. 반드시 유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피해자도 유족도 상처받고 의사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 형사처벌을 꼭 해야 될 만큼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의료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형사고소를 했었으면 절대 그냥 경찰이나 검찰에 다 맡기면 안 되고요. 정말 기소가 되고 그리고 진짜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의료인에게도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경종을 울리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근데 분노하면 그냥 형사고소만 하고 그대로 경찰이 알아서 하라. 안 됩니다. 경찰이 그만큼 열심히 수사하기도 쉽지 않고요. 의사만큼 그렇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승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8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료사고 당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게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상담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보면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상담이 2가지. 하나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가 예전 영상도 제가 따로 제작을 했지만 한 3명 정도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료를 주고 보통은 1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상담료를 주고 상담을 한 3번 정도 하시고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그런 자기에게 가장 맞고 승소에 자신감이 있는 이제 이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와 같이 법정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9번째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변호사를 이렇게 비용을 줘야 되니까 선임하기 전에 의료사고를 상담할 수 있는 공공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소비자원에도 의료사고를 상담하는 콜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콜센터가 있고요. 또 저소득층, 이제 경제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에도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를 좀 전문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비용을 주고 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아까 사실관계 정리도 더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논점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쭉 상담해 보니까 이거보다는 뭐 다른 논점들이 나오면 그런 내용들이 다 종합해서 나중에 또 변호사로도 선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전문 변호사 그리고 한 3명 정도 상담료를 지급하고 또 상담하는 이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의료사고를 상담할 수 있는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잖아요. 피해구제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이제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총 10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아마 20분 정도 되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요 10가지들을 제가 한 2가지는 이미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좀 찍을 텐데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